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습니다. 오늘 화요일 밤을 책임지러 온 것 같은데요. 다행히 4월 30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월말 효과와 함께 모두가 다 방끝 계좌는 승천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웃을 수 있었던 1% 상승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나왔다는 게 가장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루하고 불확실성이 컸었고 또한 재미가 없었던 장세 속에서 월말 막판을 가면서 긍정으로 돌아왔던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날 내일 휴장이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5월장 전략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또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했어요. 그러면 끝을 잘 마무리 졌으면 시작도 알차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저희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화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생방송 90분 출발합니다.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나서 저 주쌤 김도영이 그리고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신 멘토분들을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저희가 타 경쟁사들 쪽에서 긴장을 할 정도로 저희의 코너들 또한 심지어 전문가분들의 표현까지 멘토라고까지 베끼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국 시청률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멘토분들,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실력들이 좋고 현재 포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포트가 두각이 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정 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저 주쌤 김도영 MC 입장에서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화요일 방송, 내일 근로자의 날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렵사리 이 화요일 방송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5월장 전략을 세우고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지명의 양순모와 함께합니다. 네, 이 두 분, 양순모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가 오늘 저희 스튜디오의 문을 두들겨 주셨는데요. 이 두 분이요, 오프라인 쪽이겠죠. 아무래도 생방송을 벗어난 부분에서의 소문이 이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이 멘토들을 따라가면 수익은 예스고요.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길을 잃은 자들은 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두 분이요, 저를 따라다녀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웃으신 거예요, 양순모 멘토? 예, 주식시장의 어린 왕자라고 불리는 분, 그리고 반짝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 또한 저희 주식승천의 가장 젊은 피이다라고 얘기했으는 시장을 밝히는 LED 등불이신 양순모 멘토 한 주 동안 잘 지내죠? 입술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치유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그 치유되는 그런 모습의 수익률 회복 구간대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조금씩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양순모 멘토, 저를 따라다니고 추종한다는 말에 픽 하고 비웃었거든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강력히 얘기하세요. 마지못해 저기 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우리 김도영 MC분의 일단 화려한 언변도 있지만, 네. 또 그에 따르는 저의, 시장 분석도 같이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언변만 화려할 뿐이고 실력은 모르겠는데 시황은 나다. 세게 얘기하셨네. 이따 이제 오늘 방송에서 한번 두고 보자고요.
시장의 트렌디세터라고 얘기했었던 분이요. 주식계의 셜록 홈즈 정탐정으로 오셨습니다. 숨어있는 종목의 수급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마디까지 분석하는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데요. 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정탐정님? 셜록 홈즈.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예,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도 좀 많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뭐 다만 못했던 부분들은 좀 잠을 많이 못 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문을 보다 좀 두 분이 조금 피곤해하는데 오늘 화요일장 저희 방송을 들어오지 않으셨다라면 편안하게 주말을 좀 힐링하지 않았나, 주말에 가는 연휴 부분에 대한 힐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기대를 하면서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화요일 방송을 정재훈 멘토 그리고 양순모 멘토를 제가 좌청룡, 우청룡 같이 딱딱 체결을 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캬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라는 말도 좀 있죠. 그것처럼 4월 30일 마지막 거래를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월말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인 웩도덕 현상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에 우상향으로 강하게 오래간만에 모두 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폭과대의 대형주들도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 속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 또는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분들이 실적 핑계로 부러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금일 이 내용 속에서 이슈앤토크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를 이슈앤토크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세의 힘이 오래간만에 쌍끌이 표현했습니다. 딱 더더말고 3개월 만에 했으면 좋겠어요. 196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추가 상승 지수의 상단은 어딘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5월달 증시에 봄바람이 불어올까라는 여러분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급이 오늘 보여줬던 걸 지속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대거 입국을 했습니다. AI 공포에 백신들이 또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골드위크 부분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에 따른 수혜주들 과연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인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도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얘기와 함께 끝이 좋게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었으면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는 또다시 산뜻하게 출발을 해야겠죠.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장이 오래간만에 모두가 다 웃지 않았었나. 물려서 아이고 내 종목은 언제 가나 하실 분도 오호 오늘 드디어 가는구나 더 갈 수 있을까. 내 종목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또 방긋 웃고 계시는 분들 있지만 나 좀 소외됐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희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과 함께 하신다라면 분명히 소외되지 않은 5월장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쌍끌이 매수에 1960포인트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희망을 보셨나요? 양순모 멘토? 저는 사실 오늘 장을 보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을 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오늘 사실 그 투신권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높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시장이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출연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순매수세와 또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지수 리더주들을 한번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사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급이 또 다시 대형주를 너무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은 우리 시장에는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출연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옵션 테이블을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바로 232 그리고 235, 237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가격들을 전부 다 1,00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하한가로 드렸습니다. 가야 된다는 네. 얘기였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의 다 뭐 하한가로 다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232가 이제 0.1, 1,000원이 됐고요. 또 235도 이제 3,000원, 뭐 237도 3,000원이 됐습니다. 사실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옵션 행사가들이 전부 다 1,000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추세적인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옵션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보면은 일단 1945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죠. 네. 바로 이제 기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누적되어진 그 선물을 환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매수가 나타난다면은 코스피 200 종목,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오늘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놓고 보면 오늘 약 한 4,300억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프로그램 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 낙폭 가대였던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쌍끌이 쪽으로 다 들어왔죠. 네, 바스켓이 오늘 비어있다 같은 보니까. 경우에는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선물 쪽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양, 대규모 선물 매도분을 전부 다 환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 이익, 지금 시장에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우리 시장에 지원군으로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리더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면은 시장은 정말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히려 좀 조정 구간을 좀 암시하는 그런 변곡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 암시하는 변곡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다 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3위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물 지수와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재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는 확인을 했지만 선물과 코스피 200 쪽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하. 바로 그 대형주들의 부진 때문, 그리고 대형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못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장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선물인데요. 이 선물 쪽으로 놓고 본다면은 60일선이 260포인트고요. 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60일선이 1970포인트 구간대입니다.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코스피 200 차트인데요. 여기서는 258.85포인트입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시점을 60일선으로 확인을 했지만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 200 쪽에서는 이 60일선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요. 딱 시장은 딱 5거래일 안으로 이 구간을 분명히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 선물과 코스피 200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에 저는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고 이 추가적인 상승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이 리더주 중심 외에
그동안에 낙폭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혹은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이 되어야만 시장의 상승을 용인하고 우리가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저희 이 시각의 주요 뉴스 속보치를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에서 다시 한번 2월 주택가격 자체가 연간 상승폭으로 최대치가 기록됐다. 결국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가 우상향 쪽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게끔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희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양수 모멘토의 의견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부분에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이 5거래란에 더 강하게 갈 것이냐 말 거냐의 기로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주, 즉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인 거겠죠? 네, 그렇죠. 그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인데요.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의 60일선 기준을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서 본다면 약 한 198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980포인트는 일단은 확인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수급 개선이 되느냐. 그게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장에서 양수 모멘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의 폭이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낙폭과대 종목군들이나 프로그램 영향력을 받는 대형주 쪽으로의 상승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정재훈 멘토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을 보긴 봤어요. 저도 희망을 좀 보긴 봤는데요. 그래도 이 반등폭이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술적 반등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예, 오늘 금일시장 1963포인트까지 1%가 넘는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쌍끌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이 좀 귀환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등 같은 경우라면 우선적으로는 198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을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LG U+ 상위권에 좀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런 네. 모습들을 좀 보게 됐을 때 대부분 다 이 경기 민감 섹터들 위주로 상승장일 때는 주도 섹터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라면 크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분산이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기관 쪽의 순매수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매수의 1순위로 좀 버텨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뚜렷하게 어떤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재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지수를 조금 더 올려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과대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만약에 목요일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희망을 좀 보긴 봤지만 종목별에서 선별적인 과제가 좀 있는 것 같겠고 목요일 장강에서 또다시 이제는 무조건 갈 것이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맞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뱅가드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들까지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기환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전차군단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어요. 역시나 전차군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우놀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현대기아차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어요. 근데 뭐 한국과 터키 간의 FDA 기대감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상승도 왔는데요. 사실 다시 주도주로 갈 거로 보십니까, 정재훈도? 자동차 완성차 쪽은 다시 주도주로 기한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차 시장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라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가 그 시장 점유율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를 좀 본다면은 지금 이제 브릭스 국가들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브릭스 국가의 자동차 판매 현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GM, 그다음에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현대기아차가
3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진 시장보다는 지금 현재 신흥국 쪽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흥국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자동차 판매 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작년 대비 얼마만큼 신장을 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렇겠죠. 거의 줄거나 미미한 폭으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30% 이상의 신장을 보였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21%가 넘는 신장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시장 상당히 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완성차 섹터를 봤을 때는 중국차, 즉 브릭스 쪽의 판매 현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시면서 하되,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완성차 섹터보다는 부품주 쪽이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이 지난번에 예전 전략과 계속 동일하게 가겠다라는 뜻인가요? 예, 전략은 좀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부품 섹터들 그렇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적게 돈이 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일본 차에다가 공급을 하는 부품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사 부품 공급을 하고 있다면 매출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원 멘토를 보면 진짜 주식계의 셜록 홈즈답다라는 우리가 조금 모르고 있었던 걸 핵심적으로 탁탁 긁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수모 멘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 전차 군단에서 다시 한번 부활, 주도주로 갈 것이다. 근데 정재원 멘토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지금 해주셨거든요. 양승무 멘토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자, 지금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아까부터 계속 리더주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 리더주를 봐야 하느냐? 바로 우리 지금 제가 화면이랑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대비 약 한 19.42% 정도로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높은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약 한 2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선물과 옵션의 기초자산이 바로 코스피 주가 지수가 아니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를 측정하는 지표고 해지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져 버리거나 혹은 지금 낙폭과대 다른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업종들 있죠. 그 업종들이 뭐 실적 쇼크다,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기초자산들을 계속 해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계속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결국 지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어거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리더주 중심들의 상승은 인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억지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좀 반등을 도모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좀 사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수 반등 쪽에서 쉽게 표현해서 살짝 꼬드김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결론은 네. 주도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주도주로 가면은 시장이 수급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가려면 주도주로 가면 안 된다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렵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리하기 좀 어려운데요. 양승모 멘토도 결국 전차 군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주도주로 가기에는 우리가 즐길 만한 먹거리 랠리가 안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증시 오늘 생방송 중에 계속해서 증시 전략을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을 보내고 5월 증시 이제 눈을 돌려봐야 될 텐데요.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5월장 전망 이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훈 멘토 5월장에 봄바람이 불어올 건지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건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죠. 예, 5월달 증시는 4월달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다 거래소 쪽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형 섹터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섹터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 참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중소형주 대표 종목군들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은 중소형주가 대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섹터가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 그렇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 그렇죠. 실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된다면 슈프리마나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10%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결론은 IT 부품 섹터들, 갤럭시 4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꿈을 먹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도 여전히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점차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로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5월 시장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의 지뢰내관인 실적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중소형주 실적을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될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슈프리마가 거짓부렁이 좀 나왔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전 멘토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중소형주의 집중력을 가져가보자 5월달 증시 긍정적으로 4월보단 좋을 것이다 하셨는데요. 양승모 멘토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좀 동의하는데요.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일단 경험적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3조 상황이라는 정도 거죠. 규모였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 달에는 지금 해외 증시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해외 시장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이번에 ECB에 대한 정책 모멘텀, 미국의 또 고용 지표가 5월 달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요. 일단 긴축이 아니라 경기 부양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결국 5월 달에는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와의 힘 겨루기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 국내 쪽에서도 내수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업종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갔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모멘텀도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초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유틸리 쪽이나 아니면 건강관리, 뭐 제약 관련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갖는 한 5월 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제약 업종에 집중력을 가지다. 그러면요. 대형주 수익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쪽에서 본다라면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약 관련주 쪽을 본다면 중형주 쪽. 제약주 섹터에서도 중형주를 보자. 네, 그래요. 두 분 다 대형주 쪽의 흐름보다는 여전히 4월보다는 5월이 좋을 것이고 중소형주 쪽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또다시 코스닥이 장중 57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사흘 만에 좀 마감하는 부분은 코스피 시장 부분에서 살짝 반납을 해주는 키높이 같은데요. 중소형주 강세가 될 것이다 두 분 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 섹터별 어느 거를 봐야 될까요? 저희가 중소형주 중에. 일단 섹터별은 여전히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섹터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지금 그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섹터별 펀드에 대한 편입 비중이 좀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업, 전기, 가스업, 음식료업, 통신업 이런 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내수 관련 섹터들에 대한 펀드 편입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업종별 순이익 추정치가 좀 나오는데요. 네. 대부분 다 내수 쪽 섹터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T 섹터가 좀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순이익 증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시장들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코스피가 PER 8배 수준이다, 뭐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데요. 냉정하게 따져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 중에서 8배 이상 넘어가는 섹터다 그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PER이라는 게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된다면 내년 2014년도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메꿔주는 sek터가 중소형주들입니다. 중소형주 여전히 8배 미만으로 돼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증가치가 추정치가 대형 섹터들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중소형주 섹터들 특히나 좀 잘 봐야 된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재현 멘토 중소형주 중에서 업종이나 또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 있으면 조금만 노출 요만큼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패러다임에 변화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KTH 같은 거 티커머스 시장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 기관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잉크테크를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 신고가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알 수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그 시세에게 물어라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주식 경언이 있는데요. 얼마나 상승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성장성의 모멘텀이 될지 이 부분들은 실적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요. 충분히 실적은 증가가 되고 만족을 할 만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두 종목만 보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면 업종도 좀 하나만 해주세요.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여전히 IT 섹터들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IT 섹터 중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네. 오늘 뭐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은데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IT 부품 섹터들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려고 했더니요. IT 부품주 얘기를 저는 안 물어볼래요. 에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양승 모멘토, 네. 제발 다른 게 나오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중소형주 쪽에서 5월 관심 업종 그리고 관심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좀 노출시켜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IT 섹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이걸 보지는 않겠고요. 음흠. 사실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약주, 그 다음에 바이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헬스케어주들이 움직였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안 움직인 핵심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관련주도 일단 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 연성혈기판 아까 정재훈 멘토분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분석. 이게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전자 분석이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한 2개밖에 없는데 시청자가 알고 있는 그 종목이 맞는 걸까요? 네, 오늘 제가 유전자 분석은요. 일단 네. 저는 5월 달을 준비하는 종목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아. 오늘 승천주로 들고 나왔었고요. 아하. 또 바이오 관련주 쪽에서는 이건 포트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승천 포트에 지금 들고 있는 바이오랜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성애로기판에서는 제가 이거는 TV에서 노출을 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센TV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종목으로 그렇게 이제 포트를 3개를 업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오면 그 대신 그러면 약속해 주셔야 돼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이 유전자 분석, 연성회로기판, 바이오 섹터에서 탑 종목들 다 알려주실 거죠? 일단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수익을 낼 수 있게 계속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오면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그 초록색 검색 그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이제 샘TV라고 치시면은 자막이 나오네요, 네, 지금. 네, 샘TV에 들어가시면은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양승모 멘토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장주 풀타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재현 멘토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거예요? 예, 저도 당연히 말씀을 좀 드리죠. 그 그리고 제가 5월장 탑픽 종목군 한 5군만 주실 거예요? 5개뿐만 아니라 10개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싼 주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8시부터 장전 스팟 방송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아, 관심 있게, 매일이요? 예, 몇 시요?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와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현재 시장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재훈 멘토가요. 저희의 시각적인 효과를 정말 잘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셜록 홈즈답게 중요한 포인트를 화면을 통해서 좀 알려주신 것 같겠고요. 정재훈 멘토와 양승모 멘토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공개방송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희 플러스 멘토를 통해서 들어오셔갖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볼게요. 중국에서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10만 대군이라고 했을 때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AI 확산이 또다시 여론 플레이, 그러니까 뉴스 플레이어 지겹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조작을 하고 싶어하고 주가 들고 인위적으로 왜 하려고 하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이 확산 공포 때문에 또다시 오늘 백신 관련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행주와 제대로 간 실적주, 카지노주였는데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 있다고 보십니까? 정재훈 멘토? 그렇게 크게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주식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적인 그런 조장, 투기적인 세력들의 조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군들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여행 관련 섹터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라면 시간 조정은 좀 거치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AI 관련된 백신주들 실적 안 나옵니다. 쳐다보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공포 확산에 대한 백신주 같은 이렇게 여론 플레이, 인위적인 조작 같은 건 쳐다도 보지 말자. 차라리 눌림목 부분에 대해서 여행 관련주 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양순모 멘토, 네. 같은 동의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여행주에 대한 정재훈 멘토 의견을 주셨으니까 혹시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주시죠. 네, 카지노 관련주 쪽도 저는 일단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일단 카지노 관련주 쪽은 너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경기 방어주 형태로 일단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AI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에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주체를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때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일단 투기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적이 동반이 되거나 성장 동력이 있어야지만 때리고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안 나오고 개인이 일단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파루나 제일바이오나 이글벳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루를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막 쫙 올라갔을 때가 있었죠. 바로 이때가 뭐였냐면요. 2009년도 때 신종플루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AI로 가지고 지금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 다음에는 항상 급락이 왔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에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 뉴스에서 플레이가 나오고는 참 이런 종목은 양성모멘토 마지막으로 뉴스에 팔아라는 게 절대 안 먹혀요. 그렇죠. 제 투자자분들. 네. 그럼 솔직히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금감원에서 야 이거 조심해라라고 하면 주가가 또 하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금감원 홈페이지가 또 난리가 납니다. 네. 사실 묻지마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묻기도 전에 팔아라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현명하시고 영리하시고 심리게임을 하고 계시는 계좌를 승천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목으로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서 이슈앤토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늘 저희가 확인하는 거 있죠. 저희 멘토분들의 추천주들, 내일의 승천주 수익률 베스트 10 화면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나무누멘토의 LGU 플러스가 21점부터 2위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겠고요. 양손모멘토의 아이마켓 코리아가 조금 단계 하락 부분했지만 4위권의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6위권부터 한번 볼까요? 특징적으로 본다면 정대이멘토와 양손모멘토의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있고요. 나무누멘토의 골프존이 다시 한번 9위권으로 신규적으로 들어오네요. 오호, 이 지수의 영향일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김용준 멘토의 종목이 10위권을 당당하게 9.5% 상승률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금일의 종목 수익률 어느 멘토가 1위를 했고 어떤 종목이 1위를 했는지 공개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32.1%로 오늘 종가 기준에 꾸준하게 1위권을 탈환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승천 멘토의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간 상승률 베스트 5를 보니까요. 와우, 나무누멘토의 LG 플러스가요. 주간 상승률 11.6%가 들어오면서 현재 수익률이 21.5%까지 좀 들어오는 모습이겠고요. 가장 특징적으로 본다면 정재훈 멘토가 신규적으로 편입했던 LG세미콘이 주간 상승률이 4.8%에 들어오면서 마이너스권에서 현재 플러스권으로 3.2%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승천 멘토들의 주식 승천 20패가 땡땡땡 쳤습니다. 승으로 나오는 것은 이익 실현 또는 수익 실현 부분이겠고요. 패는 손절과 손실 매도 부분인데요. 1위는 김용준 멘토와 정대희 멘토가 2승 1패로 각각 1위권을 유지하고 있겠고요. 나무누 멘토의 종목이 하나가 어제 손절 처리가 되면서 패전으로 3패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보겠습니다. 월요일 팀이죠. 나무누 멘토 포트가 와우 이뻐져 가고 있습니다. LG 플러스가 21.5% 강한 상승세겠고요. GK일이 1.5%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의해서 수익권으로 포트 편입이 되었네요.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여기서 특징적인 게 거의 다 많이 나오는데 LG화학, 삼성전자, SDI 포스코 모두 다 강한 낙폭과대에서 강하게 올라왔고 삼성전자 리더주로서 역할 뚝뚝했는데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요일 팀이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오늘 약속을 지킵니다. 일양약품, ICD,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J 컨텐트리, 태웅마저까지 신규적으로 편입 플러스권까지 나왔던 종목 전 5종목 모두 다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오늘 포트에서 편입 제외를 하면서 모두 다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터파크, 코스메스, 테크인, 위메이드 중 다 플러스권이네요. 위메이드 역시도 신규 편입에 5.1% 상승세가 뚫어지는 모습이네요.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금일 출연하신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이분 포트가 갑자기 1등으로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5종목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요.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에서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도요. 신규적으로 편입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LB세미콘이 3.2%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두 분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이제 리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요. 좀 더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세하게 좀 들어보고 이번에 저희가 월요일 날이었나요? 신규적으로 종목 하나까지 편입을 해주셨죠? 종목 포트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 LB세미콘이 지금 현재 편입한 이후에 박스권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화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 지금 현재 3,800원권역을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한 차례 좀 밀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연기금 쪽과 외국인 쪽에 좀 매도가 일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예상되는 실적보다 괜찮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B세미콘도 LG향 비중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LB세미콘 마찬가지로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2분기 때와 3분기 때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실적의 개선폭은 상당히 좀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막 출발하는 부분인데 실적 실망감으로 하락 출발되었다는 속보. 저희는 이렇게 빠르답니다. 그러면요, 어린 왕자 양승모 멘토의 포트가 너무나 이뻐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싸이가 결국 일양약품한테 졌어요. 1위를 또다시 한번 뺏기고 나서는 심지어 순위가 7위까지 밀려나고 있어. 짜증나. 하지만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가요. 따라하면 수익이 숨풍숨풍 날 것 같거든요. 리뷰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YG 엔터테인먼트와 SM의 주가의 약세 이유는 바로
엔화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약세에다가 또 1분기에 일본 공연, 여러 가지 스케줄에 대한 공백이 많았다. 결국에는 강한 실적을 기대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약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오늘 증권가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YG 엔터테인먼트는 5월 14일 전후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결국에는 SM은 5월 24일 전후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실적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더 주가는 추가적인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을 도약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포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는 6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포트를 보유하고, 그리고 88,000원까지 상향 조정된 그 목표가까지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인 오늘 상승이 나왔다면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오늘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포트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리몰딩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계속 달면서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 결국 계속해서 좀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최근에 수익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한 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뭐 바이오랜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달 핵심적인 업종으로 제가 찍어드린 종목입니다.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금 한 7양봉을 강하게 그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뭐 하루 정도의 뭐 단기적인 추가적인 조정, 그리고 5일선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일단은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때 바이오랜드를 강력히 얘기를 하시면서 네. 바닥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싹 긁자라고 했는데 그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지금 보유하는 음봉이 오늘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더 목요일 날장에서 어느 가격대를 이탈하면 좀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지, 아니면 견디고 들고 가도 되는지 조금만 더 핵심적으로 잡아주시죠. 저는 사실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15,000원 구간대에서 그냥 일단 긁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도 한 2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한 4% 정도 조금 한 20% 정도 그냥 그 수익률에서 조금 이제 다소 이제 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17,000원 수준대에 온다면 오히려 저는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자. 일단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LG 패션까지 좀 리뷰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LG 패션도 일단 단기 목표가 제가 34,000원을 제시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은 한번 탄력적인 흐름이 붙어졌을 때 일단 목표가를 돌파를 해줬어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3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이제 소폭 좀 눌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새로운 신규 포트로 좀 더 강한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패션을 그러면 오늘 부분에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는 거군요. 네, 오늘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양수모멘토의 포트폴리오에서 LG 패션이 결국은 목요일장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리뷰 포인트까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서서 이거는 분명히 또 정재훈 멘토한테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텍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타이밍도 적절하고 급등 부분까지 만들어냈는데 저희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에 실패를 하면서 편입 시도가 안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텍을 보고 보유해서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좀 아깝긴 해요. 예, 오텍이 좀 급등을 하다 좀 눌림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가 8,910원에 좀 형성이 됐는데요. 목요일 날 편입 예정입니다. 일단 8,700원권역에서 다시 한번 재편입 시도를 할 예정이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그대로, 전략 그대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텍 자체적으로는 저희 편입 룰에 의해서 똑같은 종목을 한 번 더 재편입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 부분을 노리겠다라는 얘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까지 다 점검을 해봤고요. 우리의 꽃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을 시켜야 되는 코너입니다. 내일 시초가, 내일의 장중저가 또는 내일의 고가,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이겠죠? 내일 괜히 HTS 아침부터 9시부터 열지 마세요. 휴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멘토분들의 내일의 승천주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이라이콤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양순모 멘토 그렇게 핫 이슈인 마크로젠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또는 내일의 승천주로 발굴이 된 종목분들 이라이콤과 마크로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는요, 주식계 탐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정탐정을 앞으로 하면 정탐정, 뒤로 해도 정탐정이에요. 근데 오늘 이슈앤토크 내용들만 보면요. 화면 쪽인 측면에서 우리의 시각 효과를 많이 주시면서 좀 가름지러운 곳을 잘 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도 정탐정, 뒤로 해도 정탐정님, 이라이콤 어떤 거를 긁어주실 겁니까? 시작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빛과 첨단 전자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이라이콤입니다라는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메인에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따운 여하가 좀 있죠. 이 부분들 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멘트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측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휴대폰이 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기업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백라이트 유닛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만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약 54%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반독점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기술력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세계 3위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은 1위 기업과 2위 기업 2010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매출 쪽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매출 추이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올해 실적 약 한 3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중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이라이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애플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 애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라이콤까지 덩달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 애플의 매출 비중이 약 38%를 차지했고요. 삼성전자에서 35%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애플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겁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태블릿 PC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기술력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그만큼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애플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위와 2위에 모두 공급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라이콤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된다. 맨 마지막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약 64%를 차지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6%로 줄어드는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인데요.
태블릿 PC가 약 23%에서 40%가 증가됩니다. 여기에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백라이트 유닛 인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보다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인치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마진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본다면 2013년도에 이라이콤의 시장 성장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백라이트 유닛 부분에 대해서 TV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부품 단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블릿 PC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도 가장 그 단가 비중에서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밀려 내려온 이 부분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플이라는 이 지금 썩은 사과죠.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정재훈 멘토, 이 이라이콤에 대한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전략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수급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서서히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량 장대 양봉이 그려진 모습들이 보임과 동시에 검정색 선인 기관의 보유 수량,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가를 보게 된다면 약 16,000원 정도에 지금 현재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16,000원에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의 수익권입니다. 약간의 수익권인데 저 큰 물량을 매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차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라면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부분들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20개월 선을 지지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꾸준하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즉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외바닥을 형성하고 이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점대의 매물 소화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실적입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매수가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7,400원입니다. 일단 네.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삼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라이콤이 애플과 삼성전자에게 이제 그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바로 이제 기술력인 부분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그 실적과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라이콤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약 한 2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013년도 그 1분기 애플의 실적 부진과 또 신모델 출시 지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 한 2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태블릿 PC 쪽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외 주요 고객사들의 성장 정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7% 정도 빠졌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많이 휘청거린다라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에 좀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졌으니까 사야죠. 결론은 빠졌으니까 사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에 동시에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폭 많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요. 별도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실적이 감소가 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65억의 영업이익에서 366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1분기의 실적은 적자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과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 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시장 점유율 3위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근데 그 글로벌 기업들도 최소한의 PER로만 따져봤을 때 많게는 19배에서 적게는 10배 정도의 수준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PER로 따져봤을 때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부과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라는 그 기업들 때문에 실적이 꺾인다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에 대한 공급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현재 중화권에 있는 중국 쪽이나 아마존 쪽에서도 공급을 현재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오히려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다른 그 매출 신규로 확보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변동성 또한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빠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방송사고는 아닌 거죠.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조금 졸렸어요. 눈꺼풀이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라이콤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이라이콤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저는 왜 잠이 들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워낙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을까라고 들어봤더니 다른 건 없더라고요. 네, 양순모 멘토의 마크로젠 이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지금부터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유전자 분석 업체를 우리가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봅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우리가 이제 마크로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시장에 시장에 나온 그 선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에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로 사업 범위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 확대로 신규 브랜드 실적 호조로 2013년도에는 매출 사상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에는 G스캐닝 그리고 미국에는 시퀴싱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유전자 진단 업체들의 주가 차별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바로 지금 뭐 관련주로 놓고 본다면은 뭐 마크로젠,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니아, DNA 링크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겠지만 마크로젠만 유일하게 유전자 진단 쪽에서 이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에서 FDA 승인 이후에 5월 중 정도에 나타날 그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경쟁력을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제약주, 바이오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좋은데 사실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은요. 바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 트렌드로 지금 사실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제약회사들 쪽에서도 많이 지금 투자적으로 지금
유전자 분석 업체와 같이 협력적인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동아제약이라든지 뭐 안국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SK케미칼 그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마크로젠을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중국과 미국의 연결되어진 이 고리. 자, 바로 이번에 계약한 회사들과 관련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한 4월 달에 마크로젠과 그리고 개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신약 개발 연구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 종양과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또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안국약품도 마크로젠과 지난 2월 달에 DNA 칩을 이용해서 신생아의 유전자 이상을 진단하는 G-스캐닝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 전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맞춤 이약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생물체의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향후 차세대 기기 개발을 통한 개인 맞춤 이약 실현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크로젠을 지금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까지 좀 잡아주시지요. 네, 지금 일단 마크로젠 자리를 놓고 보면요. 한 39,000원부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기술적인 추세 부분대는 일단은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는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9,000원대부터 일단은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가 고점이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일단 45,000원대까지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35,00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크로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 뭐 마크로젠에 궁금증 없으신가요? 예,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궁금한 부분들, 회사에 대해서는 마크로젠 참 좋은 기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슈프리마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라면 꿈을 먹고서 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더러 많이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고평가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향후에 뭐 중국 쪽하고의 뭐 제휴를 했던 부분들 그건 일단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실적 부분과 혹시 그 중국과의 그런 관련들 이걸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성장성인 부분입니다. 일단 좀 제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마크로젠이 2009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연 성장으로 유전자 분석 시장이 약 한 2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에서의 유전자 분석은 거의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이건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 종목만큼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지금 산업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부채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회사에 지금 흘러 넘치는 이 지금 유보율을 놓고 본다면은 전혀 무색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게 중국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라는 건데 저는 이게 2013년도 때 지금 중국 스캐닝과 같이 진행이 또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안국약품 다른 그 협약 단계를 같이 이제 협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점진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단기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끌고 가도 이 종목은 무색하다. 단기적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시한 목표가 45,000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에요, 중장기적인 부분이에요. 단기, 둘 다 가능하다? 중기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마크로전도 제가 아는 거에서 벗어나질 않네요. 네,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재훈 멘토의 이라이콤 내일 매수가 17,8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매수 편입이 시도가 되겠고요. 목표가 22,000원을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 1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마크로젠이 매수가 39,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양순보 멘토가 아까 리뷰 포인트에서 LG패션을 플러스 수익 실현으로 이익 실현 포트 제외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속에 LG패션 대체주로서 마크로젠을 내일 목요일 날이죠. 신규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LB세미콘을 여전히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이라이콤이 전일 부분에 신규 편입 시도가 되면서 플러스권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택이 목요일 날 재편입을 시도합니다. 8,700원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편입 시도가 하는데요. 손절가 7,6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내일장 전략으로 보지 마시겠고요. 5월장 전략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5월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심한방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 현재 시각이 11시 9분 3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출발 상황이 좀 하락 출발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재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를 앞두고 늦으니까 열심히 일해주시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표 부분에 긍정과 부정적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되는 모습이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이탈리아의 전국 안정과 ECB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상승장 연출했고요. 특히 개선된 미주택 지표로 인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였는데요. 금일은 일단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다소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 최대 제약업체인 파이저도 부진한 실적에 연간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며 장을 압박하고 있고 또한 이탈리아의 연정 구성 합의에 이어서 지금 제2당이 레타 총리를 재정긴축과 부동산세 철폐를 놓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금 전국 불안감이 야기되면서 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위안인 점은 2월 대도시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주택 경기는 완연한 회복세임을 시사하였는데요. 일단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시장은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실적 부분의 우려감들 쪽에서 하락 출발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 또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ECB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엔저를 못 가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주가 동향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BP, 로이드뱅킹그룹, 도이체방크, USB 등 강력한 실적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 전에 언급해드렸듯이 이탈리아의 제2당인 자유국민당이 재정기준과 부동산세 철폐에 대한 입장에 엔리코 레타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국 불안감에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유로존 3월 실업률은 1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 잠정치는 전월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였는데요. 역시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지금 대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승 출발했던 부분이 하락세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 주간 시장에서 핫 마무리를 잘 졌습니다.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주간 시장과 마찬가지로 핫 나오고 있는지 어떤 흐름 보이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죠. 네, 아쉽지만 야간 코스피는 주간 장과는 다르게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받으며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코스피는 모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이상 상승세 연출하였지만
야간 코스피는 지금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고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건망세 속의 보합권 유지하고 있다가 유럽의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과 함께 차익 매물 나오며 대체적으로 해외 증시가 하락하면서 현재 야간 코스피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주간 시장 부분에 대해서 그 분위기를 같이 커플링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모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현대전멸의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내일 저희 장은 휴장이에요. 그럼 영향력 없죠. 내일 야간에서 또는 글로벌 증시 상승 오면 우리 같이 웃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5월장 전략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5월장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예, 일단 5월 시장 스팟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투자에 대한 방법은 좀 많다라고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목요일 전략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월 2일 날 지수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분할 차익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우선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은 한 차례 더 눌림이 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TH나 잉크테크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긴 하지만은요, 한국전자인증이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새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팟적인 부분, 5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셰일가스 관련주들에 대한 섹터의 흐름들이 움직일 겁니다. DK락이라든가 아니면 큰 종목 같은 경우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본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은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5월장에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코스닥 쪽에서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수급 기반 개별주, 거기에 테마 관련주에서 셰일가스 테마까지 정재훈 멘토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양순모 멘토는 5월장에 어떤 걸 봐야 되고 핵심적인 시황관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시황관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의 수급 주체는 지금 현재 당장에는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의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평가 매력에 대한 메리트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쪽에 대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의지를 봐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팔고 싶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장이 지금 베이시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베이시스가 지금 1.20포인트만 일단 훼손되지 않는다라면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코스피 200 종목, 낙폭 과대인 종목들로 고루고루 매수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의 변곡은 1945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뚜렷한 주도주가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좀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운수장비 전기차를 외국인들이 베팅을 한다면은 기술적인 상승으로 어거지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네. 만약 지수 트리거 관련주, 그러니까 증권, 건설, 금융 섹터가 되겠죠. 지수를 올리고 보겠다는 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철강과 화학 업종들을 관련해서 베팅을 한다면 본격적인 지수의 상승은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들이 사지 않고 관망을 한다. 박스권 등락 지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 매매 업종별 체크포인트 저거 하나만으로 5월장 전략이 딱 정리가 되네요. 그래요. 정재훈 멘토, 양순모 멘토와 함께 화요일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질까요? 안 되겠죠. 저희가 그 전에 이 두 분 보내기 전에 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에서 또다시 한번 릴레이 지방 순회 강연회를 합니다. 김용준 멘토와 저 김도영 멘토가 5월 지방 순회 강연하는데요. 일시는 5월 11일 토요일 날 대전이겠고요. 25일과 26일 토요일 날 대구와 부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겠고요. 사전 접수로 선착순 20분만 접수가 되니까요. 문의 전화 1577-7451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 저희가 시장을 보는 노하우, 그 다음에 공략주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5월달 저희와 함께 주식 계좌 승천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 승천 화요일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분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목요일 방송에서 치쌤이 김도영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